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 1인용 가구, 1인 가구용 주택들이 주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에서 일정하게 임대 시장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한 8% 정도밖에 비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민간에서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전세란 특이한 금융을 그렇죠. 통해서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때려잡자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통계청 자료 보면 한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한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분들이 집을 다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면 저렴한 주택에서 뭐랄까 뭐 특히나 이런 공공에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민간에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하시는 것처럼 두들겨 패게 된다라면은 뭐 임대사업자가 그 맞으면서까지 공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또 민심 처방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금융위기 이게 잘못하면 정말 경제위기 된다. 근데 부동산 쪽의 위기의 내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한 걸 먼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장건설사 72곳 대부분이 1년 전보다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3분의 1에 달했고 현금 부족으로 유동성 문제가 우려되는 기업도 18%가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보증을 섰던 부동산 PF 대출과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돈을 못 갚게 되면 채권을 발행한 금융기관도 타격을 받게 돼 금융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전반에서 부동산 PF 대출에 물린 돈이 11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랑이던 시장만 믿고 확장한 사업들이 몇 년 사이 시한폭탄이 된 겁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 부동산 리스크호재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아직 규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부실 사업장 구조 조정을 서둘러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시행 초기 단계 이제 시공보증 들어가기 전에 그 단계의 브릿지론이 있고 네. 이제 본 PF라고 해서 시공보증 신용보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PF가 네. 다르잖아요. 지금 네. 좀 다들 섞어서 기사가 나는데 네.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라고 보면은 그 시행사들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땅 사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땅 100% 자기 돈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0억짜리가 있다면 10% 20%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면 나머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그 빌릴 때 그 잠깐의 계약금을 치를 수 있는 그 단계 돈을 빌려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은행 계약해서 시공 계약 전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사업이 뭐 지금처럼 금리가 오른다든지 뭐 대우건설처럼 그냥 노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럼 그 돈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뭐 이금융권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상황에서 본 PF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본 PF는 시공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건설사들이 보증을 하니까 안전한데 안전한 거 그 뭐랄까 분양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릿지론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처럼 PF가 안 나오게 되면 그 앞에서는 망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럼 거거든요.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나서 이렇게 돈을 회수를 못 하니까 잘 안 된 사업이라서 네. 그 앞 단계 브릿지론도 타격을 받는 게 있고 네, 아예 시공도 안 들어가고 사업이 그렇죠. 엎어지면 엎어지는 거죠. 더 망가지죠. 그럼 그럼요.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아예 시작을 못하니까 신용 보강을 하지 못하는 시공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그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본 PF로 못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투자 수익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 갖고 뭐 나가겠죠. 거기에 투자하면서 뭐 계속 머무를 필요가 있겠나요? 미분양이 나면
본 PF에 관여된 금융사들이 흔들리고 그 앞에 브릿지로는 상환이 된 상태인가요? 그거는 상환이 안 된 상태죠. 안 된 상태.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브릿지론에서 본 PF 넘어갈 때 이쪽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앞에 걸 막는 거거든요. 근데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첫 앞단에서 망가지게 돼버리는 거죠. 미분양이면 모조리 중상, 그렇죠. 본 사업이 엎어지면 브릿지론만 중상. 그렇죠. 네. 이거 어렵군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쪽 대책을 하다 보면 네. 드라마와 영화 때문인지 왜 투기꾼 건설업자를 돕느냐, 서민들 쫓아내고 막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금융이 잘못 흔들리면은 이게 경제 전반에 시스템 위기가 되니 예. 국민들의 이 어떤 대중의 정서와 정책의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는 주택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그 정서를 다루는 언론은 위기론을 더욱더 증폭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망하는 건데 이 부동산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누가 갖다 대줄 거냐? 그거는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주택자를 허용을 해야 돼요. 그거를 단순히 정부가 허용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마음속으로 허용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그것을 나쁜 투기꾼이라고 하고 있는 한은 정책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근데 거죠. 송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어느새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주택 시장 쪽에 뭐 그동안에 이게 깐깐하게 하던 거 지금 다 허물어졌거든요. 지금 그냥 네. 뭐 급한 대로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위기 대응이 강화됩니까? 아니면은 또 해주겠거니 그러고 더 엉망이 됩니까? 당장은 해결이 되겠죠. 당장은 위험이 줄어들고, 그런데 3년, 5년 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지금 코로나 때 그냥 돈 풀어서 해결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기 시작했듯이 저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값이 꾸준히 오르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도의 이 관행 자체가 다 항상 올라가는 가격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가 나오고 그 안에 보면은 다 보증해주고 네. 오를 것 같으니까 또 감정평가도 맞춰해주고 이 기반의 제도들이 다 곳곳이 어긋나는데 이게 쉽게 조정이 될까요? 쉽게 조정되기는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정도는 뭐 망가져 봐야 이 부동산 시장의 그 불패 신화도 일정하게 좀 깨져 봐야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그 시장이 간다. 그러니까 공급업자는 공급업자대로 불패 신화를 믿고 뭐 무조건 땅만 사면은 분양된다라는 생각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대출이라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부채란 부채는 다 끌어다가 써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임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 짧은 기간 안에서 일정하게 좀 망가져 봐야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세계 다른 나라 뭐 일본처럼 장기 침체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뭐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